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공고를 해야 될 게 시험. 어디 갔어? 펜이 어디 갔어? 아이고. 중간고사 아침 1단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가볍게 중간고사를 볼 수 있고, 언제까지더라? 10월 24일? 토요일 1시부터 4시까지인가? 그리고 강의실은 633 시험범위도 알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이번 목요일 날은 강의가 없고, 강의 없는 거랑 휴강이랑은 다르죠. 중간고사 기간이라 강의가 없는 건데, 그럼 오늘은 왜 하냐?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로 감염자 때문에 여기 셧다운을 한번 한 관계로 강의를 쉬었죠. 그거를 보충하는 의미에서 오늘 하고, 이번 목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이니까 시험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계속 강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다른 질문? 자, 질문이 없으면 강의를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그 여러 가지 레프리젠테이션에 대해서 내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는 것 중에 마지막 인터랙션 픽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해봐야 되는데, 인터랙션 픽처는 해밀턴이 우리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시리를 쓸 때 우리 이 인터랙션 픽처를 쓰면 여러 가지로 유용한데, 이게 왜 유용한가를 봅시다. 우리가 먼저 그 하이젠버그 픽처나 이런 거를 할 때 타임 이볼루션 하는 거를 VT가 없을 때는 우리 다음과 같은 걸 고르는데, 우리 전체 해밀턴이 아니죠. 이거를 고르면 좀 이상하지. 좀 이상하지만 이게 뭐냐면 그렇게 쓰자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다음과 같이 쓰겠다 이거예요. 이걸 구해야지. 어떻게 구하나? 이 정의에 의해서 쓰면 F사이티. F사이티는 우리 앞에서 썼던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를 쓰면,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를 쓰면 다음과 같이 쓰고 psi t 프라임 그렇게 쓰기로 한 거죠. 근데 우리 요 S라는 양을 구하려고 하면, 이걸 뭔가 잘못 쓴 것 같은데, S라는 양을 구하려고 하면 여기 psi 바야. 이걸 psi 바로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psi 바 t 프라임 u t psi t 프라임으로 쓰면 되니까 to the I h 바 psi t 프라임이죠. 요거를 이쪽으로 넘겨서 쓰면 psi t 프라임을 psi 바 t 프라임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쓰면
t 프라임 뭐 어떻게 되는 거야? e to the 마이너스 I h0 t 프라임 psi 바 t 프라임. 그래서 요게 STT 프라임이 되는 거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그러면 우리 약간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면 우리 지난번에 하이젠버그 픽처를 쓸 때는 이볼루션을 토탈 해밀토니안에 대한 이볼루션을 썼었죠. 그래서 슈레딩거 픽처에서는 웨이브 펑션의 모든 시간에 대한 디펜던스가 있고, 물론 오퍼레이터에도 시간에 대한 익스플리시트 디펜던스가 있지만 만약에 오퍼레이터의 시간에 대한 익스플리시트 디펜던스가 없는 경우는 모든 이볼루션은 웨이브 펑션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냐. 웨이브 펑션에 대한 미분 방정식, 슈레딩거 방정식이죠. 반면에 적당한 유니터리 트랜스폼을 통해서 시간에 대한 디펜던스를 전부 다 오퍼레이터로, 웨이브 펑션은 예를 들어서 t equals 0에서의 웨이브 펑션으로 픽스를 하고, 그 다음에는 오퍼레이터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오퍼레이터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 오퍼레이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게 오퍼레이터와 해밀토니안의 커뮤테이터로 나타내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앞에서 본 슈레딩거 픽처나 하이젠버그 픽처는 시간에 대한 의존성이 모두 웨이브 펑션에 있느냐 혹은 오퍼레이터에 있느냐 결정을 했는데, 이건 그 중간이죠. 왜냐하면 여기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H0만 쓰면 그 안에 일부 시간에 대한 디펜던스가 아직 남아있고, psi 바는. 반면에 오퍼레이터도 이게 시간에 대한 디펜던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게 그러려면 굳이 왜 나누냐 라고 쓸 수 있지만, 여기의 강점은 다음과 같은 데 있죠. 어디에 있냐면, 먼저 이거를 보고 IH 그러면 각각에 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쓰면 되지. 이건 뭐죠? 이거는 psi 바가 요거니까 psi 바가 UT에다가 psi T를 곱한 거니까 UT를 먼저 미분한 거. IH 바를 곱하면 마이너스 H0 나머지 psi 바 T죠. 여기다가 이제 뭘 써야 되냐면, 앞에 있는 양은 그대로 쓰고 요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는데, 우리 이걸 미분하면은 해밀토니안이 나온다 그랬죠? 해밀토니안. 그 다음에 T Q 대거 T 프라임 psi 바 다음과 같이 썼어. 그죠? 근데 잘 보면 요게 앞에 있는 요 식을 이용하면 요 대거가 들어오는 게 요게 psi T 프라임이야. psi T 프라임을 시간에 대해서 넘겼으니까 psi T죠. 여기까지 한 게 psi T죠. psi T는 psi 바 T로 쓰려면은 U를 써야 되고, U가 없으니까 U 대거를 앞에다 또 쓰면 되죠. 1이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아니, 요렇게 되지. 요거가 psi 바 T,
사이브 RT를 쓰면 되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다 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H0 사이브 RT UT H U 대거 T 사이브 RT 이렇게 되죠. 그러면 H0는 U로 만든 거니까 U랑은 커뮤트해요. 그죠? 이거는 앞에다가 U 대거를 써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풋사이브 T 앞에 있는 걸 보면 H에서 H0를 뺀 거죠. 이게 뭐가 되냐면 V RT 풋사이브 T V RT는 UT BT U 대거 T.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사이 바에 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H0가 없어요. 포텐셜에 대한 물론 H0가 있지. B 바라는 거 있지만 B 바에 다음과 같이 들어가 있지. 또한 그럼 우리 S에 대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쓰면 S를 그거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T에 대해서 미분하고 IH 바 TT 프라임 있지만 T에 대해서만 미분하는 거예요. T에 대해서만 미분을 하면 여기서 나오는 거 요거 미분하면 토탈 해밀턴이 나오는 거 이거를 쓰면 우리 아까 여기서 한 거랑 똑같아. 똑같이 나와서 어떻게 되냐면 IH 바 DT STT 프라임은 B 바 T STT 프라임. 물론 이니셜 컨디션은 이렇게 주어져요.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이 인터랙션 픽처에서 퍼터베이션 시어리를 쓸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에요. 기본적인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를 V에 대한 파워 시리즈로 익스펜드 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어떻게 하죠? B가 0일 때 B가 0일 때 이게 컨스탄트죠. 1이지. 1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여기서 보면 왼쪽 게 데리버티브고 V의 퍼스트 오더면 요 1을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1을 집어넣고 요 이퀘이션을 풀어. 그럼 S의 1차식이 나오죠. 어떻게 되죠? 적분하면 되지 뭐. T''에서부터 T까지 DT1 다시 말하면 이거 위에 있는 걸 그냥 적분을 하면 사실 어떻게 쓸 수 있냐면 T1 T1 T' 위에 있는 거 적분한 식이에요. 여기다가 S 대신에 아까 1을 집어넣으면 나머지는 B의 2차식. B의 2차식을 구할 때는 어떻게 넣죠? 요 식을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 그러면 1은 요게 나오고 두 번째 식 이게 T'이지. 소리. T'부터 T1까지 DT2 다음같이 써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시리즈 익스펜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또 계산을 할 때는 구간이 좀 복잡하니까 요거를 뭐 나중에 뭐 다른 타임 오더 프로덕트를 써서 좀 간단하게 쓸 수 있긴 하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인터랙션 픽처를 쓰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포텐셜에만 의존합니다. 따라서 이 S를 계산한다는 건 뭐냐면 S를 계산한다는 건 이 타임 이볼루션 요걸 계산한다는 거죠. 요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포텐셜, 퍼터베이션에 대한 시리즈 익스펜션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그 양자역학에서 표현하는 세 가지 픽처에 대해서 우리 봤고 우리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그다음에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 그 두 개를 결합해서 수소 원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트랜지션을 볼 거예요. 트랜지션 레이트를 보려고 하는데 우리 그거를 보려면 트랜지션 레이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셀렉션으로는 여러 가지 대칭성 때문에 나타나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그 트랜지션 레이트를 수소 원자나 이런 것에서 트랜지션 레이트를 보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시메트리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시메트리에 대해서는 뭐야? 물리학의 어디서나 시메트리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보전역학에서도 했었고 뭐 나타나는 어떤 과목에서도 시메트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를 배웠을 때도 어떤 복잡한 경우 문제가 복잡해도 그 시스템의 대칭성을 잘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때 그 대칭성을 이용해서 간단히 풀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메트리라는 게 고전역학에서는 어떻게 되죠? 고전역학이라는 것보다는 우선 그 뭐지? 시메트리라는 걸 먼저 정을 해봅시다. 시메트리라는 거는 우리가 먼저 오퍼레이션 혹은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양에다가 작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뭐 회전을 한다든지 이동을 한다든지 어떤 시스템을 한 걸로 변화시키는 그 하는 모든 작업을 우리가 오퍼레이션이라고. 물론 양자역학에서는 그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시메트리라는 건 뭐냐면 어떤 그 물리계에 어떤 오퍼레이션을 취했는데 그 오퍼레이션에 대해 시스템이 변하지 않았을 경우 그 시스템은 그 오퍼레이션에 대한 시메트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동그란 공이 있으면 중심에 대한 중심을 지나는 이무의 축에 대해서 이무의 각도로 회전해도 공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그런 경우에 우리 이 시스템은 공의 중심에 대한 이무의 회전에 대해서 대칭성, 시메트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시메트리가 여러분들이 고전역학에서는 우리 시메트리가 있으면 항상 그 시메트리에 대해서 대응되는 보존되는 양이 있는데 그 보존되는 양을 우리가 고전역학에서는 어떻게 하죠? 물리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가 0이라고 하죠. 시간에 대해서 컨스탄트면 바로 보존되는 양. 물론 대학원 양자역학에서는 뭐 보아송 브래킷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쓰긴 하지만 우리 그런 건 제껴두고 그럼 우리 양자역학에서 이런 대칭성을 어떻게 기술하느냐? 여기 파동함수가 있죠. 파동함수가 어떤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변환을 하느냐?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는 그런 다음과 같은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럴 때 보존되는 양이 있냐. 보존된 양자역학에서는 보존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우리 이런 가장 일반적인 걸 생각해 본 다음에 그런 그 시메트리, 그거에서 나타나는 시메트리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보존되는 양, 그 결과에 의해서 어떤 트랜지션이 일어날 경우 특정한 경로에 대해서만 매트릭스 엘리, 어떤 오퍼레이터의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0이 되지 않는 경우, 그런 걸 셀렉션 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경우를 봅시다. 그래서 우리 가장 쉽게 편하게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시메트리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정사각형이 있다고 칩시다. 정사각형은 여러 가지 시메트리가 있어요. 물론 또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XY 평면이면 Z축을 중심으로 임의의 각도를 돌리는 거에 대해서 변하지는 않죠. 똑같이 인베리언트 하진 않죠. 이 경우는 90도의 정수배, 다음과 같이 회전을 할 때 다음과 같은 회전에 대한 대칭성 90도, 180도, 270도, 90도의 정수배만큼 또 가운데 중심을 지나는 거에 중심을 지나는 축에 대해서 90도의 2분의 파의 정수배만큼 회전하는 거에 대해서 대칭성을 가지고 있죠. 물론 다른 대칭성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를 뒤집는 거, 이거 다른 거에서 위아래를 뒤집는 거, 뭐 90도 회전, 이래서 소위 정사각형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오퍼레이션을 했는데 변하지 않는 오퍼레이션의 집합. 그렇죠? 우리 먼저 회전만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삼각형일 때는 어떻게 되죠? 120도의 정수배만큼 회전하는 거에 대한 대칭성이 있죠. 반면에 XY 평면에서 원은 가운데 있는 점을 지나는 수직인 축에 대해서 임의의 각도를 돌리는 거에 대해서 항상 시메트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거의 정수배, 이거는 임의의 각도. 그래서 우리 이런 거를 우리가 디스크리트한 시메트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런 걸 컨티뉴어스 시메트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디스크리트한 거랑 컨티뉴어스한 거는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한테 아주 대충 얘기했지만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인피니테시멀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한 경우, 그 경우를 컨티뉴어스 트랜스포메이션 중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고, 이 경우는 그렇죠. 이 경우는 그렇지 않죠. 인피니테시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안 되죠. 이건 항상 2분의 파의 정수배만으로 주어지죠.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우리 디스크리트 시메트리에서는 물론 이런 회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배울 뭐 패러티 이런 여러 가지, 다시 말하면 거울에 대해서 반사하는 것 같은 리플렉션 시메트리 같은 것도 디스크리트 시메트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걸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우리 먼저 공간에 대해서 공간에서 변화하는 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는 우리가 어떤 걸 볼 거냐면 트랜슬레이션, 이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패러티, 디스크리트한 거, 그 다음에 좀 복잡하지만 로테이션,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트랜슬레이션부터 봅시다. 트랜슬레이션 첫 번째 데피니션은 트랜슬레이션이 뭐냐? 사이 x가 있어. 1차원부터 생각해 봅시다. 1차원에서 이거를 a만큼 이동하고 싶다. 모든 트랜스포메이션은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되죠. 왜냐면 파동함수는 probability amplitude니까 절대값의 제곱이 적분하면 1이 돼야 되니까. 트리거가 그래서 변화된 psi 프라임 미분이 아니라 변화된 이거는 a만큼 이동한 함수.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처럼 x 대신에 부호가 마이너스죠. a만큼 이동했다. 다음과 같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지만 이게 스무드 펑션일 경우, 스무드하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더 많은 고생을 해야 되지만 스무드하지 않을 경우, 스무드할 경우, 스무드 펑션일 경우, 그다음에 a라는 게 굉장히 작은 경우, 작지 않아도 되지만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우리 어떻게 쓰죠?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죠.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어떻게 하죠? 다음과 같이 쓰죠. 근데 우리요 공간에서 x에 대한 미분은 모멘텀 오퍼레이터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멘텀 오퍼레이터로 쓰면 i분의 h바니까 i를 h바로 나누면 되니까 이건 넘버랑 오퍼레이터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p 해시라고 쓰면 오퍼레이터지만 이게 오퍼레이터라는 게 명확할 때는 굳이 위에다 해시를 안 쓰고 넘버와 오퍼레이터를 구별할 때는 이걸 쓰겠어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때는 언제든지 나한테 물어보면 돼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이게 뭐죠? 엑스포넨셜 오퍼레이터의 정의예요. 무슨 엑스포넨셜 오퍼레이터의 정의냐?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에서 어떤 그냥 넘버가 아니라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는 오퍼레이터의 엑스포넨시에이션을 한다. 그 정의가 뭐죠?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으로 정의를 해요. 다음 것이 되죠. 그래서 A만큼 트랜슬레이션을 한다는 걸 맨 처음과 마지막을 비교해 봤더니 A만큼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오퍼레이션은 웨이브 펑션에 작용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트랜슬레이션을 하는데 모멘텀이 나타나죠. 모멘텀 오퍼레이터가 나타나죠. 모멘텀 오퍼레이터는 디퍼런셜 오퍼레이터 때문에 나와서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흔히 뭐라고 하냐면 모멘텀을 트랜슬레이션 평행 트랜슬레이션의 제너레이터라고 불러. 용어예요. 트랜슬레이션을 제너레이트 한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본 것처럼 T가 퍼미션 오퍼레이터이고 그거에 I 곱하기 이거의 엑스포넨시에이션을 취하면 당연히 TA는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죠. 다시 말하면 TA의 인버스는 TA의 대거죠. TA의 인버스라는 거는 우리 피지컬리 생각해 보면 A만큼 이동한 거를 거꾸로 하는 건 뭐죠? 마이너스 A만큼 이동한 거랑 같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요거에 인버스를 취한다는 거는 요거에 대거를 취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나? 요거는 허미션이니까 그대로고 이게 부호가 바뀌니까 a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은 것과 같은 결과를 준다. 오케이. 좋은 걸 알았어. 지금은 뭐냐면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를 웨이브 펑션에 적용하는 걸 알았어요.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적용하냐 이거예요. 물론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재 그리피스에 나오는 시미트리즈 똑같은 내가 처음에서도 시미트리즈 앤 컨서베이션 로스 챕터 6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 있는 오퍼레이터의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하냐. 오퍼레이터가 트랜스폼된 오퍼레이터가 O'이라고 하자. 어떤 O가 있어. 그러면 트랜스폼을 한 오퍼레이터가 O'이 있다고 치자. O'은 원래 있는 O랑 어떤 프로퍼티를 가지냐 를 보려면 그럼 트랜스폼된 오퍼레이터는 원래 오퍼레이터를 트랜스폼된 스테이트 사이에 기대값을 취한 거랑 같다고 require 하는 데서 결정이 돼요. 이게 뭐죠? 마치 여러분들이 어떤 벡터가 있어. 어넬로지지만 똑같진 않지만 A라는 벡터가 있는데 여기서 A를 적당히 변화를 시켰어요. 변화를 시킨 거랑 A를 변화해서 이 좌표 값이랑 그게 아니라 XYZ를 이렇게 바꾼 거에 반대 방향으로 로테이트 시킨 사이 프라임에서 이걸 그대로 놔둔 거랑 같은 거. 다시 말하면 요거는 오퍼레이터를 트랜스폼 시킨 거고 요거는 오퍼레이터는 가만 놔두고 스테이트 여기서 말하면 좌표 축을 변화시키는 소위 액티브 트랜스포메이션, 패시브 트랜스포메이션의 관계인데 두 개가 똑같은 결과를 준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여기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관계에서 오퍼레이터의 관계를 어떻게 트랜스폼 되는가를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지. 쓰다 보니까 들어오겠네. 다 지워. 이거는 왼쪽에는 비스켈란 푸사이 여기도 푸사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T 요거에 퍼미션 이거에 컴플렉스 컨주기를 쓰니까 여기다 T 대거를 붙여야 되죠. 요거랑 같은데 요 스테이트는 다 똑같으니까 O'은 어떻게 트랜스폼 되냐면 T 대거 다음과 같이 트랜스폼을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죠. 스테이트는 캣이나 브라는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죠?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는 반드시 왼쪽 오른쪽을 붙어서 나온다는 거죠. 왜 그렇지? 요거를 생각해 보면 된다. 오퍼레이터의 트랜스포메이션과 스테이트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되겠다 이거예요.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어우씨 그렇게 복잡한데 예를 들면 되지. 예를 뭘 들까? X 프라임 X 오퍼레이터라는 걸 하기 위해서 X 프라임은 그럼 뭐냐?
X'이라는 오퍼레이터를 알려면 어떻게 하죠? 여기다 임의의 함수를 어플라이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앞에서 본 것처럼 TA 되고 이거죠. 근데 이거는 아까 본 것처럼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인데 이렇게 주어지고 인버스는 요거랑 같고 이거는 t-a x hat apply 하면 fx-a죠. 그럼 요거를 x를 여기다가 이걸 쓰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a로 가려니까 이게 fx 이렇게 되네. 따라서 x'은 원래 거에다가 a만큼 더 간다는 거죠. b는 b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역시 fx를 어플라이 하는데 x b는 i분의 h바 dx를 하는데 ddx는 요거는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죠. 그래서 p'은 그냥 p예요. 그래서 어떤 임의의 오퍼레이터가 x와 p의 결합으로 주어져 x와 p로 구성된 거라고 하면 이거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이거는 이렇게 바꾸면 된다는 거고 이렇게 바꾸면 x 대신에는 x 플러스 a p 대신에는 그대로 p 이렇게 바꿔서 쓰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어떤 시스템이 트랜슬레이셔널 인베리언스가 있다고 치자. 그건 트랜슬레이셔널 인베리언스. 트랜슬레이션을 했는데 시스템이 변하지 않으면 그 시스템은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하다고 하고 혹은 인베리언스가 있다고 하고 그때 인베리언스는 또 혹은 트랜슬레이셔널 시미트리가 있다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미트리랑 인베리언스는 서로 바꿔서 쓸 수 있는데 인베리언스는 좀 더 오퍼레이션을 한 거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오퍼레이션에 좀 더 강조를 한 거고 시미트리는 그 다음과 같은 어쨌든 뭐 같은 의미랍니다.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가 있다고 하면 뭐죠? 그래서 해밀턴이 트랜슬레이셔널 인베리언스가 있다. 다음 것인데 인베리언트 하다면 이게 원래 거랑 같으면 되는 거죠. 이거는 이게 유리하기 때문에 왼쪽에다가 t를 어플라이 이 유식에다 왼쪽에다 t를 어플라이 하면 t 대거는 1이니까 ht는 dh죠. 어떤 시스템이 인베리언트, 시미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다고 하면 그 시스템을 기술하는 해밀토니안과 커뮤터 하면 그래요. 헷갈려? 예를 들어 봅시다. 1차원에서 아비터리한 포텐셜이 있는 경우 H'은 아까 바꾸면 아까 X와 P가 있는 경우 P는 그대로 있고 이거는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게 인베리언트 하려 트랜슬레이션 시미트리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다음과 같이 되면 되죠.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가 주어진 값이고 주기가 A인 periodic function일 수 있어요. 혹은 continuous한 그냥 constant function일 수도 있죠. 어떤 경우든 여기 이런 경우를 만족하면 이 경우는 translational symmetry가 있다고 하고 그때는 이걸 당연히 만족하죠. 그래서 translational symmetry가 있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다음과 같이 이런 경우는 discrete symmetry죠. A의 정수배만큼 움직일 때 A가 아니라 A가 이무의 A의 이무의 배수 그러니까 continuous한 symmetry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봅시다. 처음에 discrete한 경우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H와 T가 커뮤트하니까 커뮤트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H와 T의 simultaneous eigenfunction을 항상 쓸 수 있다고 얘기했죠. H와 T의 simultaneous eigenfunction H psi x는 이거고 이 psi x가 T에도 eigenfunction이 되는 거죠. A라고 되어 있는 거. 람다는 이게 유니터리 매트릭스니까 유니터리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는 항상 절대값이 1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e to the i5 페이스로만 주어지죠. 이거의 아이겐밸류는 페이스로만 주어지죠. 페이스로만 주어지니까 그 우리 페이스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자 이거예요. Q가 어떤 값을 가져도 상관이 없죠. 페이스로 쓴 거니까 이거 Q 값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무의 Q에 대해서 항상 이 형태로 쓸 수 있는 거죠. 새로운 마치 웨이브 넘버 같은 걸 끄집어냈는데 H바 Q를 우리가 흔히 이런 게 크리스탈 스트럭처에서 나오기 때문에 혹은 피어리어드 한 거에서 나온 스트럭처에서 나오기 때문에 크리스탈 모멘텀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TA를 이게 어플라이한 게 뭐라고 했죠? psi x-a죠. 이게 요거랑 같다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다시 쓰면 psi x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걸 쓸 수도 있어요. ux는 periodic function 어떤 periodic function이냐면 x만큼 옮겨도 똑같은 거. 이 형태에다가 x 대신에 x-a를 집어넣으면 x-a를 집어넣으면 x-a, e-i 이걸 끄집어내면 이건 periodic 이거죠. 이게 풋사이죠. 이 형태를 만족하죠.
디스크리트 A만큼 움직이는 거에 정수배로 옮기는 거에 대한 디스크리트한 트랜스포메이션 시미트리를 가지고 있으면 웨이브 펑션은 항상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다 라는 게 바로 소위 블락 시어렘이라고 불러요. 고체 물리나 이런 데서 소위 밴드 스트럭처 같은 걸 볼 때 요 블락 시어렘의 요 웨이브 펑션 형태로 시작을 해요. 재밌죠? 왜 재밌냐면 periodic function 곱하기 traveling wave야. 다음과 같이 periodic potential이 있으면 여기는 뭐냐, traveling wave solution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traveling wave는 거의 free particle이에요. 컨덕션, 프리 일렉트론 같은 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놀라운 경우죠. 여러분들이 요 블락 시어렘을 이용해서 실제로 에너지 밴드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는 고체 물리 시간에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 우리는 여기까지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두 번째, 그럼 컨티뉴어스한 경우는 어떻게 되냐? 디스크리트한 게 아니라 컨티뉴어스한 시미트리가 있는 경우. 이건 무슨 말이냐면 H랑 TA가 커뮤트 하는데 어떤 값에 대해서도 A가 특별한 A 값이나 A의 정수배가 아니라 A가 어떤 값이어도 좋다. 연속적인 거죠. 연속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뭘 생각할 수 있다고? 컨티뉴어스한 건 디스크리트한 거의 차이는 인피니테시멀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컨티뉴어스한 경우는 트랜스포메이션, 컨티뉴어스한 트랜스포메이션만 인피니테시멀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할 수 있죠. 어떤 거? T 델타가 1보다 굉장히 작은 경우. 델타의 하이 오더 텀을 무시하고 델타의 넌 트리비얼한 퍼스트 오더까지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그러면 이 식을 써서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이게 0이니까 1이랑 커뮤트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뒤에 있는 거는 아비트러리한 델타에 대해서 항상 이게 성립하려면 모멘텀은 해밀토니안과 커뮤트 한다는 거예요. 커뮤트 하면 우리가 어떤 양이 해밀토니안과 커뮤트 하면 컨서브 되는 양이에요. 왜 컨서브가 되냐? 물리양, 예를 들어서 P, 슈레딩거 픽처에서는 이거 이게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에 대한 expectation value가 어디 갔어? 컨스탄트 하다는 뜻이고, 슈레딩거 픽처에서 하이젠버그 픽처에서는 오퍼레이터에 대한 일단 요게 그때 바뀐 걸로 들어가야 되죠. 요게 0인. 요게 0이면 컨서브가 되는 양이죠. 그래서 우리 하이젠버그 픽처로 보든 슈레딩거 픽처로 보든 해밀토니안과 어떤 양이 커뮤트하면 그 양은 보존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존된다는 거에 양자역학에서의 표현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았죠. 모멘텀은 트랜슬레이션의 제너레이터예요. 트랜슬레이셔널 인베리언스가 있으면 트랜슬레이션의 제너레이터가 되는 모멘텀이 컨셉. 이게 내가 몇 년 전에 고전역학을 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네드스 티어리, 네드가 요즘같이 젠더 센시티브한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자 수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대학을 다닐 때는 대학에서 여학생을 안 받아들였어. 그래서 근데 교수가 이 사람의 재능을 알아서 몰래 청강시켜서 하는. 그렇지만 뭐 아무래도 티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그래서 어디 가서 교수를 취직하려고 그랬더니 교수가 어떻게 여자가 어떻게 교수가 되냐. 그때 거기 있는 그 어느 이 사람의 재능을 아는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남자 여자를 구별하는 거는 목욕탕 바가.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여성 교수가 된 사람 중에 하나죠. 아주 그 남녀의 벽을 깬 거의 선구자 역할을 한 사람인데 어쨌든 이 사람의 뇌드 스테레움 중에 하나 우리 물리에서 중요한 건 뭐냐, 이거를 일반화한 게 지금 우리가 했던 거는 그 예에 불과한데 내가 이거를 엄밀하게 증명을 하진 않겠지만 뇌드 스테레움을 말로 하면 이래요. 글로벌 컨티뉴어스 시메트리. 항상 거기에 해당되는 보존되는 양이 있다. 이게 네드 스테레움이에요. 여기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죠. 컨티뉴어스 시메트리여야 돼요. 디스크리트 하면 안 돼요. 패러티 같은 그런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인피니테시멀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는 경우.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으로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계속해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다음에 글로벌한 거예요. 글로벌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게이지 인베리언스를 할 때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은 로컬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했죠.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의 벡터 포텐셜이랑 스칼라 포텐셜의 앰비규어티는 각 스페이스 타임 포인트마다 다른 변환을 해도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를 변화된다. 그런 걸 로컬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했죠. 로컬 트랜스포메이션 아니야. 글로벌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똑같은. 그래서 로테이션 같은 경우,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 모든 공간에서 지금 위에서 본 거는 모든 공간에서 똑같이 일정한 컨스탄트 A만큼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시미트리가 있으면 모멘텀이 보존된다. 재밌게도 글로벌 트랜스포메이션은 로컬 트랜스포메이션의 부분집합이죠. 글로벌 트랜스포메이션은 로컬 트랜스포메이션의 특별한 경우지만 로컬 트랜스포메이션은 글로벌 트랜스포메이션의 सब셋이 아니야. 이게 सब셋이야. 로컬 트랜스포메이션. 그렇죠? 네드 스테레움에 의하면 일렉트로마그네티즘은 로컬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죠. 글로벌 트랜스포메이션의 सब셋이죠. 그래서
그 게이지 시미트리, 글로벌 시미트리가 있으면 컨서브드 된 양이 있는데 그 양이 바로 일렉트릭 차지예요. 자, 이제 앞으로 그 예를 많이 볼 거예요. 로테이션은 좀 이따가 보면 로테이션의 제너레이터는 앵귤러 모멘텀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에 대해서 시미트리가 있으면 앵귤러 모멘텀이 컨서브가 되고, 타임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시미트리가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컨서브 되고, 다음과 같은 우리 얘기를 한마디로 우리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트랜슬레이션은 우리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있는 거는 트랜슬레이션은 디스크리트하고 컨티뉴어스한 걸 봤지만 이제 아주 디스크리트한 것밖에 없는 패러티를 봅시다. 패러티는 기본적으로 같지만 그 특징이 1차원인 경우랑 3차원인 경우가 조금 달라요. 우리 두 개를 구별해서 봅시다. 1차원에서는 패러티를 기호를 어떻게 쓸까? P라고 쓰면 운동 모멘텀이라 하니까 그리피스 책에 있는 것처럼 파이, 그리스 대문자를 씁시다. 이게 변화된, 이게 뭐냐면 원래 거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거. 당연히 이거 인버스는 원래 거랑 같겠죠. 그냥 허미션이에요. 왜 허미션이냐고 숙제를 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허미션. 허미션인 거 보이는 건 여러분들이 쉽게 증명할 수 있고. 오퍼레이터는 그럼 어떻게 트랜스폼하지? 어떻게 트랜스폼하기는 아까 우리 봤잖아. 이렇게 트랜스폼하죠. x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x는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는 거지 뭐. b는 트랜슬레이션과 달리 이것도 역시 부호가 바뀌죠. 따라서 x와 p로 구성된 오퍼레이터의 패러티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이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p 대신에 마이너스 p를 집어넣으면 된다. 패러티 혹은 인버전이라고 부르는데 인버전 시미트리가 있다. 모든 시미트리는 해밀토니안이 그 시스템에 대해서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인베리언트 항상 해밀토니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인버전 시미트리가 있다. 해밀토니안이 인베리언트한 거예요. H 프라임은 왼쪽에다가 파이를 어플라이하면 이게 없어지고 H 파이는 H 곱하기 파이니까 역시 패러티 오퍼레이터가 해밀토니안과 커뮤트하면 패러티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다는 거죠. 그럼 어떤 해밀토니안이 1차원에서 인베리언트 하려면 운동에너지는 1차원에서 운동에너지는 패러티에 대해서 항상 인베리언트 하죠. 왜냐하면 2n분의 p제곱인데 p는 마이너스 p로 바뀌지만 p제곱은 똑같으니까. bx만 같으면 인버전 시미트리를 가지고 있다. 그죠? 패러티 시미트리를 가지고 있어요. 패러티가 컨서브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경우 어떻게 되죠? H와 패러티가 서로 커밋하면 이 경우는 항상 해밀토니안과 패러티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을 쓸 수 있죠. 패러티의 아이겐 펑션은 그래서 psi n이라는 게 n이 해밀턴 에너지에 대한 퀀텀 넘버를 준다고 하면 이게 패러티에 대해서도 아이겐 펑션으로 쓸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되지? 한 번 더 하면 걸릴 거죠. 파이 스퀘어를 어플라이, 파이 스퀘어는 아이덴티티죠. 파이 스퀘어의 아이겐 밸류가 1이에요. 파이의 아이겐 밸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플러스인 거 이븐 펑션, 마이너스인 게 오드 펑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텐셜 웰에서 포텐셜 웰을 이렇게 인피니트 포텐셜 웰을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놓으면 사인 L분의 n 파이 x 솔루션이죠. 그만큼 이동해서 놓을 수도 있죠. 이동해서 놓으면 어떻게 되죠? 코사인 아니면 사인이죠. 오드 펑션과 이븐 펑션의 솔루션이죠. 하모닉 오실레이터,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이븐 펑션, 포스틱 스테이트는 오드 펑션이죠. 그래서 서로 교대로 나타나죠. 자, 그러면 3차원에서는 이거는 R의 모든 컴포넌트의 마이너스를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z 대신에 마이너스 z. 요거는 오퍼레이터라는 걸 이해하면 햇을 붙여야 되지만 화살표에 햇까지 붙이면 헷갈리니까 P도 따라서 이무의 R과 P로 된 오퍼레이터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 다음에 그럼 예를 들어서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 R 프라임, B 프라임, 마이너스 R 크로스 P가 돼서 L이 되죠. 그대로 패러티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자기 자신이 되죠. 이븐 펑션이죠. R과 P는 오드 펑션이죠. 어떤 세 개의 컴포넌트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패러티에 대해서 패러티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는데 패러티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부호가 바뀌는 오퍼레이터를 벡터 오퍼레이터라고 해요. 물론 벡터 오퍼레이터라는 게 무엇인가는 좀 더 정확히 얘기할, 로테이션을 얘기할 때 좀 더 정확히 얘기할 거예요. 우리 나한테 강의를 일반 물리나 전자기학을 들었다면 벡터라는 거는
로테이션에 대해서 포지션 벡터랑 같은 프로퍼티를 가져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 벡터 패러티를 가지고도 구별할 수 있는데 벡터 오퍼레이터,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는 따라서 벡터 오퍼레이터가 아니죠. 이것도 벡터인데 좀 우리 엄밀하게 대칭성에 관해서 보는 건 이런 걸 수도 벡터라고 불러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중에 스칼라랑 수도 스칼라라는 것도 있는데, 물론 스칼라라는 거 아직 정의 안 했죠. 하지만 나중에 정의를 하면 스칼라랑 수도 스칼라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이거는 패러티에 대해서 even, odd 인 경우를 스칼라 중에서 스칼라이면 스칼라가 만족해야 되는 식이 있고, 스칼라가 만족해야 되는 식은 사실은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와 커뮤트하면 스칼라 오퍼레이터라고 정의하는데, 이걸 만족하더라도 패러티에 대해서 이분이면 스칼라, 패러티에 대해서 오드면 수도 스칼라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모든 우리가 스칼라나 벡터나 텐서나 일반적으로 텐서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 텐서 오퍼레이터는 패러티에 관해서 항상 스칼라면 수도 스칼라, 벡터면 수도 벡터, 다음과 같이 두 개로 구별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해밀토니안이 패러티에 대해서 3차원의 인베리언트 하려면 p 스퀘어는 인베리언트 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돼야 패러티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죠. 수소원자, 쿨롬 인터랙션과 같은 센트럴 포텐셜인 경우에는 항상 그걸 만족을 하죠. 크기에만 의존을 하니까. 그 경우에는 패러티에 인베리언트 하죠. 그래서 패러티 센트럴 포텐셜인 경우에는 패러티 인베리언트예요. 패러티 인베리언트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해밀토니안과 패러티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차원인 경우에 수소원 센트럴 포텐셜인 경우, 여러분들이 수소원자라고 생각해도 좋고, 센트럴 포텐셜이면 앵귤러 모멘텀이 컨서브 되기 때문에 L랑 LC의 아이겐 스테이트, 그 다음에 레디얼 파트를 주는 퀀텀 넘버, 센트럴 포텐셜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주어지는 프린시플 퀀텀 넘버는 달라질 수 있지만 LM은 항상 공통적으로 나타나죠. 이거는 레디얼 파트,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항상 쓸 수 있어요. 한편 이거는 동시에 재미있게도 패러티 아이겐 스테이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서로 커뮤트하죠. 아까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패러티와 앵귤러 모멘텀에 L과 커뮤트하면 L 스퀘어라는 거니까 L 스퀘어 L 패러티 항상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으로 쓸 수 있죠. 여기다가 어플라이 하면 역시 숙제로 나가겠지만 아이겐 밸류는 토탈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에 의존한다.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우리 패러티에 관한 셀렉션 룰을 어떻게 쓰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양자역학에서 많이 쓰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일렉트릭 다이폴 오퍼레이터. 모멘텀이 아니라 Q 곱하기 R로 정의되는 거. 그래서 이거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N은 하이드로진 애텀의 퀀텀 넘버처럼 보이지만 이건 뭐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퀀텀 넘버일 수 있어요. 레디얼한 건 아무거나 그냥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 이외의 다른 모든 퀀텀 넘버를 그냥 N으로 쓴 거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되죠? 이거랑 같죠. 요걸 여기다 어플라이 하면 마이너스 1의 L 프라임. 요걸 여기다 어플라이 하면 마이너스 1의 L. 하나까지 더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졌어. 이게 음수면 0이죠. 그죠? 이게 0이 아닌 넌제로인 값을 가지려면 요게 얼마가 돼야 되죠? 양수가 돼야 되죠. 다시 말하면 다음과 같은 패러티에 관해서 셀렉션 룰이 나오게 되죠. L 더하기 L 프라임이 2분이라는 게 뭐예요? L과 L 프라임이 둘 다 짝수이거나 둘 다 홀수죠. same 패러티죠. 패러티가 같은 스테이트 사이에서 일렉트릭 다이폴 트랜지션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패러티에 대해서 odd야. 양쪽이 패러티가 같으면 두 개 곱한 게 even이죠. 그럴 경우에는 0이죠. 매트릭스 트랜지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 같은 게 패러티에 의한 셀렉션 룰이죠. 여러분들이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 계산을 할 때 나오는 패러티에 의한 셀렉션 룰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번 24일날 중간고사를 본 다음에 그 다음 27일부터 요 후에 이제 또 더 재미있는 로테이션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양자역학에서 로테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 끝.